반도체, 특히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키우고요. 코스닥 안에선 로봇과 함께 바이오가 날아갑니다. 본격적인 인하사이클 재개와 함께 포트폴리오 재편성이 필요할까요? 이분과 함께 답을 찾아보시죠. 이민섭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의 그 포트폴리오 재편 실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너무나 잘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FOMC 보셨을 텐데 전략 변화가 있을지가 일단 궁금한데 그 부분 뒤에 여쭤보고요. 한 주 동안의 매매 성과 아주 좋으셨겠는데요? 우선은 어떠셨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뭐 전일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한 평균 정도 한 10% 정도 좀 상회하는 수익 보였고요. 때문에 이제 신고가 계속해서 갱신을 하다가 어제 살짝 주춤했는데 오늘 다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 보이고 특히 반도체 있습니다. 쪽이죠? 그렇죠. 한 주 매매 매우 좋았다. 반도체 때문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인바운드, 뭐 전력기기, 바이오, 화장품 이렇게 싣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잘 누린 한 주였다. 자, 시장 이야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인하사이클이 완전히 재개된 거냐 아니면 물가 리스크도 감안해 봤을 때 좀 피봇까지는 아니다 이런 해석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보니까 완전히 유동성 장세에 환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안도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FOMC 회의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발표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유지를 하면서 국내 정책 기대감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FOMC 앞두고서 이제 좀 단기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게 딱 어제 하루로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매물이 출회되면은 반도체는 좀 더 주워 담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인바운드 또한 이제 좀 좋은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주요했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GSPN의 파라다이스 너무 좋았고 오늘 또 화장품들까지 들썩이고 있어서 그럼 포트가 어떻게 바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 9월 FOMC는 베스트였다라고 하셨는데 전략 변화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화면 참고해 보시면 우리 이민석 과장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가 눈에 띄네요. 비중을 확대한 반도체 압도적 비중을 가져갑니다. 30%까지 늘리면서 지난주에 10%였거든요. 20% 늘어났어요. 그리고 비중 유지하는 쪽은 바이오 15%, 전력기기 15%, 음식료 10%.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화장품 미용 이렇게 좋은데 비중 축소? 이것도 궁금합니다. 중국 모멘텀 재개되는 것 아닌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부터 가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사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서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뭐 대장은 맞지만 반도체를 일부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의견도 이번에 많았거든요. 네. 비중 30%까지 늘리는 이유는요? 우선은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를 한 10% 정도 먼저 편입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AI 버블론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빠졌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무색할 정도로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 투자 포인트였었는데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오라클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AI 버블론 좀 무색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캐펙스 투자가 한 평균 25% 정도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초과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이제 30%까지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HBM만으로도 이렇게 투자 성과가 좋은데 반면에 플러스 이제 낸드나 그 다음에 디램 같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수요까지도 부족하게 되면서 이거는 아예 이제 반도체 사이클 초입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뭐 샌디스크에서 이제 10% 낸드 가격 인상도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론에서 일주일 정도 가격 동결 조치,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에서도 하드디스크 가격 인상 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올라간 거는 아직까지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TFE 같은 종목들 많이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AI 사이클에서 이제 레거시까지 가면 이 탑픽들이 좀 바뀌나요?
탑픽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AI 사이클 기준으로. 네,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 단의 이제 퍼포먼스가 먼저 일어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를 좀 더 많이 전자.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HBM에 있어서는 1등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긍정 코멘트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에 한번 삼성전자를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테슬라 이야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레거시 반도체 쪽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레거시 반도체에서 만약에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PBR 단에서는 좀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네. 때도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 또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 관세 협박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저사양 칩 안 산다. 네네네. 사지 말아라. 이거는 내러티브를 훼손시킬 만한 재료는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잡음처럼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해서 부족할 거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더 큰 폭의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 중에 건강한 조정이라는 좀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한 조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은 급등 이후에 급락이 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좀 올라갈 때 한 번씩 눌러주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제 좀 건강한 조정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기분 좋게 더 늘리셨군요. 그렇죠. 네. 네. 반도체 30% 확대에 대한 근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큰 변화가 있는 쪽이 화장품 미용 비중 축소, 인바운드가 있었는데 인바운드는 이제 수익 실현입니다. 사실 산업재랑 소비재 움직임 계속 관찰을 잘 해주셨잖아요. 저 여기서 전략 변화 있는 그 근거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잘 달려가지 않나요? 네, 우선은 일단은 저희의 큰 축 중에 하나가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관련돼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인바운드 관련돼서는 그 일정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10월 달에 이제 중국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FOMC 관련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정 시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어제 이제 시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떨어지면서 인바운드 쪽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뛰었단 말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일정 모멘텀들의 추세를 보게 되면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피크를 치고 이제 투심 정도가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오히려 이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여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PR이랑 파마리서치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죠. APR 파마리서치도 이제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인바운드 관련된 계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나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서 수주립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엣지 있는 포인트가 있을 때까지는 좀 이제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마리서치 또한 이제 2분기가 내수가 좋았는데 3분기는 아무래도 좀 비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해봄직하다. 하지만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그 다음에 제가 또 좋게 보는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가 하반기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로 이제 수급이 쏠려서 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분 좋게 챙길 자리. APR이 34%, 파마리서치가 한 30% 가까운 상승률에서 기분 좋게 챙길 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인데요. 오늘 로봇과 함께 달려갑니다. 바이오는 사실 지난주에 비중을 일부 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의아한 게 반도체 소부장으로 힘을 싣고 계신데 FOMC 이후에 바이오 늘리실 줄 알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전략 변화는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은 반도체 쪽 수급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제 저는 순서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FOMC 이후에 금리나 부분들이 트랙이 확정이 되면 이제 반도체 쪽
쪽이 이런 이슈들이 없었다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 쪽이 워낙에 수급이 센 그 모멘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 이후에 바이오로 이제 이런 수급들이 이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의 15% 정도의 비중은 계속해서 하반기에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탑픽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대장, 알테오젠, 리가캠 위주로만 담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일단은 업종이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솔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지난주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던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뭐 반등을 하는 모습들, 상승을 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올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러한 비만 섹터들이나 다른 업종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진짜 못 갔잖아요. 네네. 오늘 연중 고점을 찍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 바이오 수급 돌면 이제 비만 쪽까지, 이제 덜 갔던 비만 쪽까지 돌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순환매에 대비해서 못 움직였던 종목들 좀 째려보고 계신 쪽이 있으세요? 한미약품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좀 많이 무거워 보여서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는 가벼운 쪽? 한 단계 조금 더 시총이 낮은 종목들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동제약이나 이런 부분들 좀 좋게 보고 있고 D&D 파마텍도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좀 한번 세게 쳤다고 하면은 이제 좀 줄고 일동제약이나 D&D 파마텍 쪽을 좀 더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민석 과장님의 성격이 딱 드러나죠. 가볍게 시장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굉장히 좀 빠른 매매를 진행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